스타트. 금지된 순간. 형수님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형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손은 제 셔츠 깃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도 형수님의 허리를 감싼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게, 더 절실하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형님의 부인인 형수님과 제가. 모든 것은 3개월 전 그 호텔 복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우연한 목격. 오빠 빨리요. 누가 볼까봐. 회사 후배 은지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은지와 함께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로 들어섰습니다. 이미 6번째 만남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근거림보다는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은지가 먼저 내려 복도를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1208호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한 쌍의 남녀가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우아한 원피스 차림의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남자는 운동복 차림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 눈빛.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 형수님도 저를 알아보셨을 겁니다. 몇 초간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은지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형수님도 함께 온 남자의 팔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215호실이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도 저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오늘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미안해, 은지야. 오늘은 컨디션이 좀. 은지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도저히 마음을 추스를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이 다른 남자와 1시간쯤 지나 우리는 호텔을 나왔습니다. 은지는 볼멘 소리로 택시를 잡아 떠났고 저는 로비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형수님이, 정말 형수님이 맞을까? 아니, 틀림없었습니다. 그 눈빛, 그 분위기. 20년 넘게 가족으로 지내온 형수님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로비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형수님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형수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형수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저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민수 씨. 형수님.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형수님은 대답 대신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3일 동안 우리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형님 댁에서 열린 가족 모임도 저는 핑계를 대고 빠졌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이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민수 씨,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날 본 거 맞죠? 형수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네. 형수님도.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민수 씨, 저는 변명할 생각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형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윤리를 들먹이는 대신 우리는 묘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모르시죠? 네, 모르실 거예요. 형님은 요즘 일밖에 모르세요. 집에 들어와도 저한테는 관심도 없으시고 형수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제 경우도 비슷해요. 아내가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다고 저한테는 신경 쓸 여유가 없대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필라테스 학원 강사님이에요. 3개월 전부터. 민수 씨는요? 회사 후배입니다. 6개월 됐어요. 사랑하세요? 형수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뿐인지. 형수님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형님은 저를 가사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하시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고민, 죄책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외로움에 대해서. 민수 씨, 이 비밀 서로 지켜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형수님. 저도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고마워요. 이상하게도 민수 씨한테는 편하게 말할 수 있네요. 저도 그래요, 형수님. 그렇게 우리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종종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형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형수님이랑 민수 요즘 사이 좋아 보이네? 형님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애써 웃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자의 외도 상대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수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곧바로 형수님을 만났습니다. 형수님의 얼굴은 심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만나자고 해요. 아예 이혼하고 재혼하자고. 네, 갑자기요? 자기가 진심이라고. 나도 진심이면 형님과 이혼하라고. 형수님은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혼을 한다고?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것뿐이었는데, 저는 형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형수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형수님의 진심이 뭔지. 제 진심? 형수님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게도 비슷한 일이 터졌습니다. 일주일 후 은지가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근처 조용한 술집으로 갔습니다. 오빤, 임신했어요. 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3주 됐대요. 오빠 책임져야죠? 은지야, 잠깐만. 우리 이거, 오빠가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설마 날 그냥 놀려고 만난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사랑보다는 외로움 때문에 시작한 관계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형수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수님, 저도 큰일 났어요.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술집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임신이라니. 저도 이혼하라는 얘기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후배분을 사랑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냥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형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필라테스 강사. 처음엔 날 여자로 봐주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이혼까지 하면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가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수 씨, 네, 형수님?
이상한 말 같지만 요즘 제일 편한 사람이 민수 씨예요. 저도 그래요. 숨길 게 없잖아요. 서로 다 아니까. 맞아요. 형수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진심으로. 누군가가 진짜 나를 봐주길 바라요.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진짜 나를. 저는 형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울지 마세요. 미안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저는 형수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위로의 포옹이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형수님을 안고 있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형수님의 체온이 느껴지고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형수님도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형수님을 댁 근처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형님은 지방 출장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 씨, 고마워요. 오늘 별 말씀을요. 우리는 헤어지기 전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형수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씨, 그 사람한테 정리했어요. 이혼은 할 수 없다고. 잘하셨어요, 형수님. 민수 씨는? 저도 은지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임신은 제 착각이었대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붙잡고 싶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정리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 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냥 커피라도. 당연하죠. 각자의 외도 관계를 정리한 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형님이나 제 아내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다는 것을. 형수님, 요즘 기분이 어때요? 허전해요. 그 사람과 헤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형님과의 관계가 나아진 것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지와는 끝났는데 집에 가면 더 공허해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형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오늘 혼자 있기 싫어요. 형님은 또 회식이래요. 제가 가도 될까요? 네. 와주시겠어요? 저는 와인 한 병을 사들고 형수님 댁으로 갔습니다. 형님 댁은 넓은 아파트였지만 형수님 혼자 계시니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형수님은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 우리 참 웃기죠? 뭐가요? 둘 다 바람 피우다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형수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솔직히 요즘 자꾸 민수 씨 생각이 나요. 형수님의 고백에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요, 형수님. 이러면 안 되는데. 민수 씨는 제 남편 동생이고 저는 유부녀인데.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형수님. 네. 저는 형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형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말해보세요. 형수님이 자꾸 생각나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민수 씨, 형수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형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도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습니다. 형수님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민수 씨, 형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더 깊게, 더 절실하게. 거실의 소파에서 우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옷깃을 풀고 허리를 감싸고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이러면 정말 돌아갈 수 없어요. 형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완전히. 새벽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형수님은 제 품에 안겨 잠들어 계셨습니다. 우리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로움도 느껴졌습니다. 형수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민수 씨, 네. 후회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형수님은요? 저도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형님이 출장 가신 날, 제 아내가 친정에 간 날,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어느 날 저녁 형수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그 사람이 필라테스 강사가 자꾸 연락해요. 다시 만나자고. 무시하세요. 그게 형님한테 말하겠대요. 우리 관계를.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죠, 민수 씨? 제가 형수님 댁으로 갈게요. 저는 서둘러 형수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형수님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형수님이 휴대폰을 보여주셨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라는 사람의 문자였습니다. 수진 씨, 다시 만나요. 안 그러면 남편분한테 다 말할 겁니다. 우리 관계, 호텔에서 만난 것, 증거도 있어요. 이게 무슨 협박이에요, 완전히. 형수님이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안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게요. 그런데 제게도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은지를 마주쳤습니다. 오빠, 은지야. 무슨 일이야? 오빠, 나 정말 임신했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뭐? 거짓말 아니에요. 병원 진단서도 있어요. 은지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날짜가. 은지야, 이거 우리 헤어진 지 2달이 지났잖아. 이게 내 아이일 리가. 오빠, 그때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우리 그날 아무 일도 없었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책임 안 질 거예요? 은지야, 솔직하게 말해. 누구 아이야? 오빠가 날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그럼 그 사람한테 가. 싫어요. 난 오빠가 좋아요. 오빠랑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은지야, 오빠 부인한테 말할 거예요. 우리 관계. 다. 결국 은지도 협박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형수님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수님, 저도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서로의 위기를 상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민수 씨? 형수님, 솔직히 저는. 네. 이제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와요. 형수님밖에. 형수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럼 우리 당당하게 합시다. 네. 각자 정리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 진짜로 함께하는 거예요. 형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 씨,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각자의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은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미안하지만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잖아.
협박해도 소용없어? 오빠, 정말 이럴 거예요? 그래. 부인한테 말하고 싶으면 해. 나도 이제 정리할 생각이니까. 형수님도 필라테스 강사에게 똑같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협박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제 저도 정리할 생각이니까요. 우리는 각자의 상대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형님의 발견. 하지만 세상 일이 다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형수님 댁에 있었습니다. 형님은 골프 모임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 커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우리는 거실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 골프채를 놓고 왔네. 형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형수님과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님이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민수야. 형님, 너 왜 여기 있어? 형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형님은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설마, 형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닥쳐, 내 동생이, 내 아내랑?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됐어? 언제부터 이랬어? 형수님이 울먹이셨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거야? 형님이 소파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형님, 저를 때리세요. 뭐든 하세요. 때리기는 너희가 그럴 가치도 없어. 형님이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고통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진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도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웃으셨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뭘, 웃기지 마. 나도. 똑같으니까. 네, 나도. 사실, 형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비서랑 2년 동안 만났어.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이, 그래, 나도 바람 폈어. 그때 정말 수진이한테 미안했지.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어.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 와도 아내는 아이들한테만 신경 쓰고 비서가 유일하게 날 필요로 하는 사람 같았으니까. 형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요. 진작 알았어요. 뭐? 당신 셔츠에서 향수 냄새 났어요. 당신이 안 쓰는 향수. 늦은 시간에 들어올 때마다 씻고 들어왔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당신도 안 했잖아요. 내가 필라테스 강사 만나는 거.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3개월 전부터 당신이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 역시 세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우리 참 웃기네. 서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형님이 쓸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혼 안 했어요? 형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서웠어. 혼자가 되는 게. 그리고 아직 정이 남아 있었나 봐. 저도 그랬어요. 형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민수야, 너도 아내랑? 아니요, 형님. 저는 회사 후배랑. 하지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형수랑? 죄송합니다. 형님이 길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수진아, 네, 우리 이혼하자. 형수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네, 미안해. 나도 좋은 남편 못 됐어. 일만 하느라 당신한테 소홀했지. 저도 미안해요. 민수야, 네, 형님. 형수 잘 부탁한다. 나보다는 행복하게 해줘. 형님,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아. 저는 형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형수님과 형님의 이혼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형수님과 저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재혼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빠르게 느껴졌으니까요. 민수 씨, 산책 갈까요? 좋아요, 형수님. 이제 그냥 수진이라고 불러요. 아직 어색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이 함께 계셨습니다. 민수, 수진? 형님,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쳤습니다. 잘 지내? 네. 형님도. 그래. 나도. 새로 시작했어. 이분은 형님이 옆에 여성을 소개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럼, 잘 지내. 형님도요. 우리는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민수 씨, 네. 우리, 잘하고 있는 걸까요? 형수님이, 아니, 수진 씨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저도,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가족들의 시선, 세상의 눈총, 모든 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충분할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행복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한강의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그 빗속을 걸어갔습니다. 각자의 그림자를 뒤로 한 채.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